압도적인 EUV 경쟁력으로 삼성전자,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줄세우는 슈퍼을 ASML.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반도체 노광 장비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차세대 판도를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ASML 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ASML도 이 기업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 기업의 제품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세계 시장을 석권하지 못했을 거라는데요. 바로 ASML의 대표 협력사인 슈퍼병 칼자이스 이야기입니다. 자이스는 독일의 정밀광학 제품 제조기업으로 지난 2003년 ASML의 액침 방식 노광 장비 개발에 렌즈 공급사로 참여했습니다. 자이스는 지금도 ASML의 핵심 파트너로서 EUV 노광 장비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인 렌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SML도 자이스가 렌즈를 제때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제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이스가 하마터면 러시아의 기업이 되어 운명을 달리할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랬다면 지금쯤 러시아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빅샷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일정 지분을 갖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미국, 중국 어디에서도 러시아를 경계하는 조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죠. 자이스의 170년 역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자이스는 1846년 설립돼 광학기술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기업인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플라네타륨, 영사기, 영화 촬영용 카메라, 현미경 등을 생산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 자이스의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당시 나중에 소련의 점령지가 될 지역에 있었던 자이스는 나치에 강제로 동원돼 군사용 렌즈를 공급해야 했고 그 결과 전후에는 전범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4월 미 육군이 전격적으로 자이스의 예나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동시에 자이스 이사진을 포함한 핵심 인직원 77명을 미군 점령지대인 서독의 하이덴하임으로 빼돌렸는데요. 당시 종전을 앞두고 막판 기술쟁탈전에 열중했던 미국이 중요기술 기업인 자이스를 소련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전을 서둘렀던 겁니다. 이때 미국은 우리가 두뇌를 가져간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죠. 눈앞에서 두뇌를 빼앗긴 소련은 같은 해 12월 뒤늦게 동독에 남은 빈 껍데기인 자이스 압류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소련은 훗날 반도체 장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 하나를 놓치게 됐습니다. 1946년 10월엔 자이스의 일부가 미국에 의해 서독 슈투르가르트의 중소도시 오버코엔으로 이전해서 새 회사를 만들었고 예나 지역에 잔류한 동독 자이스는 1948년 6월 소련에 의해 국영화됐습니다. 독일이 동서로 갈라진 것처럼 자이스도 결국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 동서로 갈라진 겁니다. 이후 동독 자이스와 서독 자이스는 정통성을 두고 싸우며 같은 사업 분야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만인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두 자이스도 합쳐지게 됐습니다. 자이스는 통일 후 대규모 구조조정 등 혼란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때 대규모 정리해고는 동독 자이스에 집중됐습니다. 서독과 동독 간의 극심한 생산력, 노동력 격차로 인한 것이었죠. 1990년부터 95년까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6만 명에 달했던 동독 자이스 직원은 결국 20분의 1 수준인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자이스는 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상의 이점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재단이 자이스의 유일한 주주라 신속한 사업 의사결정이 가능했고 구조조정과 노동자 재교육, 일자리 알선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큰 동기를 부여받으면서 하나의 자이스 정신을 공유할 수 있었고 2000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이스는 전 세계 30여 개국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학, 정밀공학, 전자 디스플레이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 선두 기업으로서 170년 동안 누구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의 첨단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죠. ASML의 EUV 장비에 필요한 반사렌즈는 아직까지도 오직 자이스만이 생산해낼 수 있어 ASML과 자이스는 굳건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그 생태계에서 배제된 러시아는 서방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반도체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서방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했죠. 그나마도 21세기 들어서는 기술력의 한계로 복제품조차 만들기 어려워졌고 결국 서방 직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사일을 만들려고 해도 필수 부품인 반도체를 수입해야 할 지경이니 말 다한 거죠. 물론 지금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수입 자체에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말입니다.
한참 뒤늦게 반도체 독립에 나선 러시아. 한국과 대만이 3나노, 4나노 공정 기반 반도체 생산에 나설 때 러시아는 28나노 반도체 양산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러시아이지만 만약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자이스를 제대로 확보했다면 세계 반도체 대전의 구도가 조금쯤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